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추진할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과 정책을 밝혔습니다. 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의 첫 기자회견이었고 소통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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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저는 경제는 정말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면서도 뉴스를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직업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느끼기에는 대통령은 야당이나 제야단체나 시민사회나 이쪽은 별로 상대를 하지 않고 국민만을 상대로 국정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올해도 결국은 진영 간의 대결은 작년과 형태와 정도는 달리하지만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건 이따 좀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좀 특별하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대통령에게 저런 인간적인 측면이 인간 박근혜로서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느껴진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우선 어제 기자회견 한 그 내용을 좀 잠깐만 노트를 한번 보시죠. 보여주실까요? 네, 어제 발언 내용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여쭸더니 저처럼 살 거는 없지만은 취미 생활이 국정을 돌보는 일이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선은 이제 왜 대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나 조금 이제 평범하고 한 언어를 많이 쓰다가 다중 앞에 쓰면은 고상하고 우아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우선 나쁜 관행들이 덕지 꼈다든가 그렇죠. 통일은 대박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차라리 오히려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만 일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와닿는데 좀 도움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지금 윤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일상 후에 이제 업무 후에 청와대에 가서 생활하는 거 업무 끝난 다음에 그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쉬기도 하고 일종의 취미 활동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다른 것도 할 텐데 보고서를 읽고 그리고 강요들이나 참모들하고 연락을 하고 또 최고 책임자로서 결정을 하고 이런 거에서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큰 기뻐하고 즐거워 보람을 느낀다. 다른 사람은 달리 살더라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 저건 참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한 말하자면 워크홀릭이라고 할까, 아니면 공공의식이라고 할까, 역사의식이라고 할까,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또 이제 나중에는 그거 말고도 새로 좀 소개할 게 있다고 하면서 새로미하고 희망이라는 진돗개 처음에 들어갈 때 새로미가 암컷이에요. 희망이가 수컷인데 그 두 강아지가 나올 때 들어갈 때 이렇게 꼬리를 흔들며 반겨준다. 언젠가 기자들 앞에도 보여줄 일이 있겠다. 그런 측면 같은 거는 우선 인간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정파를 떠나고 노선과 이걸 관계없이. 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불통 논란에 대한 해석의 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거나 이왕 그러실 바에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소통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조차도 만약 불통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걸로 대응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는 불법적인 요구로 들으란 말이냐. 그건 안 듣는 게 맞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와 그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죠.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정부 내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많이 얘기되올 텐데 비정상화는 왜 생겼고 현재 어떤 상태이며 그리고 그것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나 국가에게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도움된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그 철도 파업 때 보면 네. 민영화 하니까 민영화가 무슨 이 어떤 고유명사처럼 됐지 않습니까? 뭐 민영화가 되면 어떻다라는 것도 없고 그저 무슨 사람 이름처럼 그냥 민영화 안 한다는 얘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경쟁 체제가 되고 그 일환으로 민영화가 되면 어떻고 우리 삶은 어떻게 나아지고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이 지금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법과 원칙 그 말만 떠돌아다니고 네. 실제로 이러니까 이거는 얘기는 들을지언정 수용은 할 수 없구나. 야당의 얘기도 이를테면은 네. 얘기는 들어주겠다. 그런데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저러한 거라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비정상의 정상화 법과 원칙 이것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예. 사실 이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무한한 걸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좀 있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공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제1위 공헌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경수 여사일 겁니다. 네, 그런 지적 많죠. 자꾸 하셨지만 네. 유경수 여사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가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느끼기에 박정희 대통령적 이미지는 많이 느껴지는데 유경수 여사적 이미지는 좀 덜 느껴진다. 그런 그래서 느낌이네요. 대단히 죄송하면 혼자니까 어떡할 수 없지만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상 같은 거 좀 보듬는. 예, 네. 나이 어르신 분들한테는 따님 같은 거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한테는 누나 같다든지 어머니 같다든지 고모 같은 인상이 줘서 이렇게 자상하게 섬세하게 부드럽게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하면은 소통이라고 생각되는 거에서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수용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 많은 국민들에게는 참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려있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불통적 이미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와대에 있는 일부 참모나 강요들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시네요. 특히 강요들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네. 제가 가장 기자회견을 보면서 주목한 부분은 강요들이 받아 적나 안 받아 적나를 봤어요. 노트를 적은 거 네. 아니에요? 다 적었었죠. 아니 그 전에 보면은 무슨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수만 명의 장이고 자기 업무에 대한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되는 장관들이 그냥 무슨 국민학생처럼 이렇게 받아만 해야지.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데도 이거 준비를 해갖고 오지만 물으실 때마다 내가 돋보기 쓰고 이렇게 하고 답변하면 그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 적을 바에는 차라리 누누이 예전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돼요. 발언 내용을. 거기서는 얘기를 하면 저는 이의가 있다든지 이건 어떤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질의응답이 있고 견해를 얘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 그러죠. 장관이라든 일국의 그 강요하는 분들이 전부가 일제히 머리 숙이고 받아 적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대통령의 뜻을 자기 밑에 직원이나 관계 계통에 있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가공이 되겠습니까? 그대로 전달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만 남겠어요? 법과 원칙, 비정상의 정상화 말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왜 달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철도 파업 부분도 나중엔 그 부분이 설명이 되니까 이게 노조가 말하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잘못하면 여기도 기침만 나는 큰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함께 되면은 불통 논란이 일부는 가시되지 않을까. 내 소통의 방식은 이것이다. 이러고만 원칙을 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그리고 있겠네요. 혼자만으로 안 되고 정권에 있는 종사자들이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위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민영화처럼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 법과 원칙, 그러고 이러면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뭐가 득이 되는지를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철도 파업 때는 민영화라는 단어만 둥둥 떠다녔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가 너무 많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개혁에 대해서도 그 일환으로 좀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공개혁도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개혁하면 공공개혁이 도대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는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젊은 세대들에게 빚을 안 넘겨주는 위해서도 공공개혁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개혁할 대상은 역대 정권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쌓여져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가령 LH공사면 LH공사가 백서를 발간을 해야 돼요. 여기서 후생복지는 어떻고 뭔 어떻고 하는 거를 거기 있는 간부 CEO하고 노조만이 알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자원공사하고 원전 비리를 얘기했는데 그 원전 비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다 사표냈는데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장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전부 면접할 땐 난 개혁하겠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 이번 수자원공사 예를 든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질려는 빚을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또 넘겼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이 왜 또 넘겨졌는지. 무엇이 방만하게 됐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 부분의 개혁이라는 건 갑자기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생긴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외국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서라도 무엇이 외국하고 다르고 원래대로 안 돼 있는가 하는 걸 하나하나 무슨 뭐 고용세습이면 어떻고 후생복지비면 어떻고 를 다 해야 돼야지.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들어야 저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적장에 어물쩍하다가 뭐 5년 지나면 끝나겠지 하고서 또 슬그머니하고 자기 임기 채고 나오면 그만인 거지. 뭐. 1,000원 사표 냈다가 쓱 받아들이면 하나도 안 쫓아내면 그런 거는 왜 매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디테일에 강하시니까 이 부분은 디테일에 밑에 사람들이 강해요. 밑에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제 보면은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고, 특히 뭐 개헌, 개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어요. 네, 선을 분명히 그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느냐. 옳고 안 고름을 떠나서 여기에 뭐가 장애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헌이라든지 뭐 나아가 특검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블랙홀이 되든 어떤 다른 이슈가 돼서 목표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죠. 임기는 짧고. 그렇죠. 3년밖에 안 정해놨으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2014, 15, 16, 17년은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임기 마지막 해니까 나에게 일할 시간은 3년이다. 그러니 이 안에 뭘 또 매서 1초가 아깝다는 분한테 지금 개각이나 개헌 얘기가 나오고 뭐 특검 얘기가 나오면 그런 차원에서 일체 고려를 하지 않고 일로 매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하나도 안 들어준 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3년간의 경제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은 야당과는 이제 거리를 좀 둔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국이? 아까 그래 첫머리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야당이나 제야나 이쪽하고는 아예 관심 없고 국민만을 상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야당은 지금처럼 계속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요구를 하고 반발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겠죠. 야당에서는 절대로 불통 안 됐다, 그러니까 소통이 됐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서 임기는 끝날 것 같아요. 다만 중간에 앞으로 한 5달쯤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때 되면은 국민들의 유권자 의식이 이제 지역 단위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여튼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트렌드가 보일 것이고 그때 되면은 이런 전국의 대치 상태나 이런 형태의 그 대결 상태는 좀 어떤 형태로든 개악이 되든 개선이 되든 유지가 되든 정리동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